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TV입니다. 교통사고로 뇌나 척수같이 신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위를 다쳐가지고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시거나 간병을 받으시거나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포인트 제가 10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중상해. 자, 이게 뭐냐면 11대, 12대, 13대 중과실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뺑소니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자, 일단 중상해만 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중상해가 되려면은 경찰서에서 병원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아니면 보호자분이 주치의한테 요청을 해서 주치의로부터 중상해 소견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찰서에 제출을 해서 중상해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간병인 부분인데,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나중에 일반 병실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은 그때부터는 가족이나 또는 간병인 도움하에 간병을 받으셔야 돼요. 가족분들이 간병을 하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가족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신다면은 간병인을 갖다가 고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간병인도 그 병원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 중에서 우리가 전화를 해서 고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일종의 면접을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석션이라든지 체위 변경이라든지 초반에 잘 해놓으면은 나중에 편한데, 초반에 잘 못하시면은 이런 욕창이나 감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환자분을 정말 위해 줄 수 있고 경험이 많은 간병인을 갖다가 면접 비슷하게 보셔가지고 말씀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간병 비용도 협상을 하시고요. 자, 이런 부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병인을 갖다가 고용을 하셨으면은 간병비를 줄 때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요. 계좌 이체를 하세요. 일단 기록이 남아야 되니까 계좌 이체를 하시고, 나중에 간병인으로부터 총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며칠간 간병을 하고 얼마를 받았다라는 영수증을 받으세요. 그걸 나중에 보관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자분이 병원에 계시면은 기저귀라든지 뭐 욕창 방지 패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이 들어갑니다. 이 물품들이 들어가고 병원에서 퇴원할 때 또는 중간 정산으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는 비급여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또 직불로 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시고 오랫동안 그런 비용들을 계속 납부를 하시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영수증을 잘 모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작은 영수증 있죠. 병원 영수증 말고 뭐 편의점이라든지 의료기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여기서 구입하고 우리가 받은 영수증들은 오랜 기간이 지나면 색이 발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복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영수증들을 공식 같은데 이런 데도 붙여가지고 일자별로 그리고 뭐 항목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나중에 그 돈이 굉장히 목돈이고 우리가 청구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의료기를 구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휠체어라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주치의한테 소견을 받아가지고 이 환자분한테는 이런 휠체어가 필요하다, 그렇게 소견을 받고,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선부담하고 나중에 보험회사한테 합의할 때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의료기 회사하고 보험회사하고 바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바로 의료기 쪽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오랫동안 병원에서 누워 계시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활동이 적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쉽게 감염될 수 있는 균이 있습니다. VRE 균이라 있고, 그 다음에 CRE 균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균들은 건강한 사람한테는 전염이 잘 안 돼요. 근데 같은 병실에 계시는 환자분들끼리 전염이 되기 때문에 따로 격리를 해서 치료를 합니다. 근데 내가 A라는 병원에 입원 중인데 여기서 감염이 되어가지고 격리를 해야 되는데, A라는 병원에 격리실이 따로 있으면은 문제가 없지만 그게 없으면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하셔야 돼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 위주로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혹시 격리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실이 있냐 확인을 하시고, 있다 하시면은 거기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황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개인보험. 개인보험에서 우리가 뭐 입원 일당이라든가 뭐 수술비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청구를 해서 받아야겠지만, 더 중요한 거 목돈이 있습니다. 바로 후유장애 부분인데 6개월이나 12개월, 약간마다 조금 다릅니다. 6개월이나 12개월이 되면은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스타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변수를 만드는 것보다는 빨리 6개월이나 12개월 되어서 후유장애 보험금 신청을 해서 이 돈을 받아서 환자분한테 이제 양질의 치료라든지 간병비라든지 이런 대금에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7번째, 우리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뇌나 어디를 다쳤는데 그거 말고 어떤 질환에 의해서 뭐 치매라든지 아니면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질환이 있으면은 나중에 보험회사하고 합의를 하시고 보험 다 받고요. 그리고 이런 노인성 질환이나 기타 질환으로 인해서 또 병원에 입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이후에 이제 그런 질환으로 병원 생활을 하시면서 치료를 좀 받고 싶으시면 그런 진단명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구비를 해서 국민건강보험에다가 건강보험 급여 조회 신청을 해서 거기서 만약에 이거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으면은 그걸로 병원에서 조금 더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8번째, 간병이 보통 하루에 우리가 12만원에서 많게는 14만원, 그리고 뭐 기저귀값, 여러 가지 석션에 필요한 뭐 도구라든지 이런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이면은 뭐 이게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자, 이런 돈을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그 돈으로 먼저 지불을 하고 나중에 보험회사에 합의나 소송 시에 청구를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은 첫 번째는 평사비금으로 이런 물품이나 간병비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6개월이나 12개월 되는 시점에서 불상의 보험금, 목돈을 받아서 이런 비용에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은 세 번째, 보험회사로부터 우리가 가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예상되는 손해액 50%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지급을 받아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필요한 비용에다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9번째,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간병인이 필요한 사건을 우리가 이제 개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개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중증 환자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은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 계신다는 전제 하에 만약에 합의 진행이 되어서 합의가 끝난다면은 굉장히 목돈입니다. 근데 만약에 치료 받으시다가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망보험금 자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요. 이게 편차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사망이 예견이 되는 환자분들 조금 빨리 합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 이제 폐렴으로 인해서 응급실을 간다든가 빈도가 조금씩 잦아진다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징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욕창이 심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제 나중에 감염이 되어서 전신 감염, 폐혈증으로 사망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 쪽에 수두증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항생제를 쓰는데 이 CRE균이 항생제가 잘 안 듣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CRE균이 온 상태에서 머리에 수두증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항생제가 안 들을 경우,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 전신 감염으로 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저희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이런 교통사고로 개옥사건을 처리를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착수금도 줘야 되고 수임료도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착수금은 일절 없어요. 왜 없냐면은 이런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사건이고 보험회사라는 연재가 확실한, 연재력이 충분히 있는, 자력이 있는 회사를 상대로 청구를 하는 건데, 우리가 소송을 해가지고 이 돈을 받냐 못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를 받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착수금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보수도 작게는 5%, 10% 이 사이에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더 많이 비용이 들어간다, 그건 아니에요. 이런 오해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개호사건, 중상의 환자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에 대해서 10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끝까지 지켜봐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